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수 프로그래머 플랫폼을 따지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정의할 때 저는 웹 프로그래머예요. 저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예요. 저는 어떤 개발자예요. 이런 얘기하는 게 너무 일반적인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만 자기를 한 플랫폼에 가두는 거는 제 생각에는 절대 좋지 않아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고수를 지향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성장해서 높은 수준의 개발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절대 좋지 않아요. 이것과 유사한 얘기들을 한 적인데 이번에는 좀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종종 했지만 글로벌 투자사에 100억대 투자를 받은 어떤 국내 트래픽 상위 기업이 있어요. 엄청나게 높은 트래픽을 보여주고 있는데 글로벌 기업이 돼버렸죠. 근데 이 100억이라는 금액보다 더 중요한 건 투자사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곳의 투자사인데 여기 대표를 병특 때 제 동료였어요. 그래가지고 오래 보진 않았는데 한두 달 정도 보고 저는 이직을 했는데 그 친구는 PHP 고수였어요. PHP 고수였고 되게 잘했어요. 보통 제가 병특하던 회사는 잘하는 애들만 뽑았어요. 확실한 건. 그래서 거기에서 PHP 되게 잘했었는데 문제는 PHP도 잘하는 애한테 아이폰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아이폰 개발자가 필요했거든요. 아이폰 시켰는데 한 2주 뚝딱거리더니 2주 공부한다고 막 물어보고 이러더니 실제로 엄청나게 또 잘하던 거예요. 신기하죠. 이로써 알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개발이란 거는 하나에만 집중을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공통 분야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한 거거든요. 그 친구가.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플랫폼을 경험해 보실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해요. 물론 굉장히 어렵죠. 웹 프로그래밍 하나만 하기도 어렵고 사실 응용 프로그래밍 하나만 하기도 어려운 거 맞아요. 맞습니다. 왜 어려운 곳에 오셨어요? 어려운 곳에 오셨으니까 더 혼란스럽고 더 힘들겠죠. 이런 분야에 오셨으면 전문직이 될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다른 전문직과 다른 건 다른 전문직은 미리 면허를 주기 전에 공부를 오래 시켜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 그러면 이게 안 좋은 건가? 아니죠. 이런 볼모지에서 내가 깊게만 간다면 사실상 애지간한 전문가 못지않은 돈도 벌 수 있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잭팟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 잭팟이지 사실 기술력이 엄청 좋은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사실 굉장히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 기반 스타트업 이런 거 다 개발자들이 개발에 대한 기본을 가지고 보통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은 물론 이제 실력이 쌓은 분에 한해서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합니다. 정말 정말 무섭게. 근데 이 사람만 그러느냐? 아니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1km 하기 전에 만들어서 간 거는 아이폰이었고 아이폰 하기 전에 제가 했던 거는 웹 프로그래밍이었어요. 근데 웹 프로그래밍에서도 JSP도 했었고 PHP도 했었고 파이썬도 했었습니다. 그냥 했어요. 그냥 자바스크립트는 원래 다 했었고 데이터베이스도 여러 개 다뤘었고 회사 가면 IIS 쓰고 오라클 쓰고 이런 경우도 많아서 여러 개 썼고 그 과정에서 노에스QL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보편화된 기술인 레디스 같은 이런 것도 저희가 도입하는 8, 9년 전에는 사실상 국내에서 쓰는 기업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미리 검토를 한 거죠. 검토가 좋으니까 잘하는 애들 모아놓으면 검토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 병특하던 친구들은 애지간하면은 병특이 다 잘하는 건 아닌데 알짜 병특들만 모인 그런 회사에서는 그 병특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거를 좀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갇혀있는 생각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개 하셔야 됩니다. 공부 꾸준히 하셔야 되고 그러면 막 성공에 목매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느 시점부터 되게 높아져요. 사례 2. 플래시 고수였던 개발자 아무렇지 않게 플랫폼 전환을 하더라. 아는 친구 중에 그 동생인데 플래시 고수예요. 다 어린 친구예요.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에요. 지금은 30대 초반 됐겠지. 근데 그런 친구들인데
플래시 개발자였는데 그럼 플래시만 계속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근본 공부가 잘 되는 친구들의 특징이 플래시 하다가 플래시가 어느 정도 개발이 많이 이렇게 수요가 없어졌어요. 특히나 게임 쪽에서 플래시 게임 요새 많이 안 하시잖아요.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에서 그 웹브라우저에서 플래시 안 되게 하고 지금 크롬도 2000 뭐 몇 년 2022년인가 그때까지 뭐 그 플래시 점진적으로 못 쓰게 막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보안적인 이슈 때문인데 어쨌든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아이폰 게임 출시나 이런 뭐 iOS 게임 출시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게임 출시 같은 게 되게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게임 개발자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갑자기 뚝딱뚝딱 하더니 또 아무렇지 않게 또 금방 또 개발해서 출시하더라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재밌는 건 얘네들이 자기가 주력이었던 플래시나 PHP라는 자기 주력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는데요.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그냥 C 언어도 꽤 잘하고 그냥 다른 언어도 굉장히 다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C가 훌륭해, 자바가 훌륭해, 내가 아는 20년차 개발자가 뭐 C가 어떻고 뭐 이렇게 뭐 C가 완벽하니까 난 C만 하겠어 막 이런 개발자들 진짜 많은데 뭐 스트레스 받아 그런 사람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지나갈 때 저는 볼 때마다 항상 썩소지였거든요. 아유 애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되게 재수없을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제 같이 일해보면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랑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요. 뭐 하나가 절대적으로 우위에 서 있는 거 여러분 인생 살면서 본 적 있으세요? 그런 경우가 진짜 흔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다들 수요가 있는데 국내 수요에서 제일 많은 건 자바인데 수요가 많다와 어떤 뭐 모든 면에서 훌륭하다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플랫폼에서 딱 붙게 만들어준 사람들, 붙게 만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플랫폼에서 주로 사용하는 어떤 뭐 제품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자바 같은 경우 스프링에서 뭐 국가 프로젝트 많이 하고 뭐 C는 인베디드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를 만든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에 의해서 그걸 붙인 거예요. 왜냐? IT 업계에는 상위에 있는 정말 똑똑한 개발자들이 있거든요. 사실 상위에 있는 똑똑한 개발자들이 한 5%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5%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방향으로 따라가면서 오래 했다는 것만으로 자기가 되게 진리를 가지고 되게 똑똑하다기보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개발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C를 20년을 했기 때문에 C가 가장 완벽해 이런 식의 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되게 뭐 C는 빠르니까 무조건 훌륭해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만든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C가 왜 각광받게 되었는가 역사적으로 풀이하는 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이게 C가 단순히 훌륭해서 점유율이 높아진 게 아니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방송을 한 게 있거든요. 자, 둘 다 돈 되게 잘 벌어요. 굉장히 잘 벌고, 그 경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 친구만 그러냐? 아니요. 저 옛날에 본 개발자들 중에 진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플랫폼에 그게 없어요. 그 경계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플랫폼이 있을 뿐이지. 주력으로 시작할 때 그냥 익숙한 거 많이 한 거를 위주로 쓰는 편이지 실제로는 막 어떤 언어가 막 이러니까 완전 훌륭해요 이런 얘기 자체 논쟁이 없어요. 그거 자체가 그런 개발자들 사이에서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냥 하면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이야 다.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제 말은 잘 안 믿을 수 있겠지만 글로벌 기업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로벌 기업들이 예를 들면 뭐 트위터 같은 것도 아키텍처를 보면요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섞어서 쓰고 언어도 섞어서 씁니다. 근데 이게 트위터만 그러냐? 아니요. 페이스북도 그렇고 구글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언어마다 정말 장점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누이 해도 사실 뭐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무조건 이걸로만 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자바가 제일 훌륭하면 자바로 뭐 C 언어로 하는 거 다 대체해서 짜야 될 거 아니야. 인베디드도 자바로 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왜 아직도 C가 대세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반대로 C가 그렇게 잘났으면 모든 걸 C로 짜야 될 거 아니야.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왜 단넷으로 MS는 전환을 했을까? 원래 C랑 C++로 개발했거든요. 윈30 API랑 MFC 이거 다 똑같은 다 C로 다 된 거거든요. 근데 C로 잘 되던 시장을 왜 굳이 C샵으로 옮겼냐 이거죠. 단넷으로 왜 옮겼냐 이거죠. 그거는 명확한 거예요. 그게 더 유리하기 때문이죠.
하나하나 이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는 있는데, 그거는 지금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스킵을 하고, 조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 기술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팀노바 커리큘럼이 사람들이 되게 특이하다고 많이 보시더라고요. 왜 여러 개 가르치냐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개발자가 될지 모르고 어떤 분야에 가게 될지 모르고 그런 면에서 모든 거를 경험하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공부하는 건 팀노바만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생각해보시면 뭐 예를 들면 뭐 컴퓨터공학과만 보시더라도 커리큘럼에서 여러 가지가 섞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걔네도 그런 비전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컴퓨터공학과의 커리큘럼의 상당수는 미국에서 따왔을 텐데 미국의 컴퓨터 사이언스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편이고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저에게 안티들이 있으면 그들이 제 영상을 보지 않고 이래서 아마 하나도 안 배웠으면 좋겠어. 왜? 이런 얘기는 사실 흔한 얘기 아니거든요. 커뮤니티에서 제가 하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 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왜? 내가 이거를 시작을 했으니까 이거를 말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사실 그들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 분석해보면 플랫폼, 너 어떤 플랫폼이야? 이거 자체가 진짜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너무 여러분들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마. 그 좁은 영역에서 우리 동네가 최고야. 아니야, 니네 동네보다 강남이 최고야. 뭐 강북이 최고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 그냥 서울 또는 한국이라는 큰 이런 카테고리로 선입견 없이 공부하세요. 특히나 초보들은 더더욱 힘들지. 힘드니까 전문직이지. 전문직에 왔으면 전문직답게 공부하세요. 의사들 레지던트 뛸 때 하루에 4시간 자고 5시간 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저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의사들을 많이 알게 되는데 정말 30대 초반에 누가 그렇게 고생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 진짜 많아요. 의사들 솔직히 저는 의사들 그 스탠스 자체가 굉장히 너무 자신감을 넘어서서 상대방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선입견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좀 괜찮아요. 또 어떤 원장님도 괜찮은데 어떤 사람들 좀 이상해.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 그 프라이드가 과해진 거죠. 아무튼 투머치는 참 안 좋지만 그래도 그들이 그런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본인이 노력을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이다. 의사들의 평균 지수만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그 못지않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이쪽 시장입니다. 그리고 하이엔드에 있는 개발자들은 웬만한 의사들 못지않게 훨씬 공부 많이 해요. 정말 안 밀려요, 공부로. 그러니까 전문직에 오실 때는 여러분들 전문성을 기르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 모르잖아요. 그냥 난 자바 하면 자바만 하고 이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팀노바 커리큘럼이나 결과가 매우 좋죠. 근데 왜 좋은데 왜 그런 커리큘럼에 대해서 비판만 하고 돌을 던지지 마시고 왜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고가 정말 넓게 펼쳐지거든. 세계관이 굉장히 넓거든요. 팀노바 팀원들의 특징이. 그렇게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저를 5년 내내 사기꾼, 이제 6년 차죠. 6년 내내 사기꾼이라고 그냥 몰아가고 그렇게 한다고 팀노바 팀원들의 결과나 수상 내역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신뢰하신다면 조금 좀 유연하게 다양하게 컴퓨터공학과 오신 것처럼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래밍을 다 경험해 보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컴퓨터공학과에서도 웹 프로그래밍, 게임 프로그래밍 등등등등 여러 가지 플랫폼을 다루게 됩니다. 제가 틀린 건지 현업 개발자가 틀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지금 현업에 나가는 학원들에는 보통 이제 웹 프로그래밍 하면 현업에서 당장 쓸 테크닉만 가르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짧은 기간 안에. 그래서 게시판 프로그래밍 이렇게 해가지고 게시판 짜서 보낸다든지 이런 쪽은 사실 허드렛 일밖에 못하죠. 바닥에 있는 일밖에 못하지. 여러분들이 크게 사고하고 크게 아셔야만 크게 갑니다. 그러니까 의사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의료 자체를 여러분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커리큘럼 중에 기본은 다 똑같이 배워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전문 분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컴퓨터 공학도 기본적인 큰 틀은 다 공통이에요. 그 다음에 웹 프로그래머, 그 다음에 무슨 프로그래머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제가 굉장히 상식적으로 그냥 수업을 하는데 제가 약간
막 이렇게 막 커리큘럼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뭐 많진 않은데 그래 종종 있는데 좀 답답해요. 초보자들 어련히 알아서 잘하게 해줄 텐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할 때 좀 힘들긴 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